세계대전 이후에 냉전도 겪어봤고, 냉전을 포기하고 세계주의를 해보니까, 좋은 물건을 많이 사고, 그 소득 가지고 또 소비할 수 있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렇죠. 순환적인 경제도 해봤고.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다 보면 항상 어딘가에서 어떤 경제 권역에서가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축은 하여튼 이제 비미국 국가는 결국엔 미국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 우리는 뭐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가를 봅니다만 사실은 큰 트렌드의 변화, 메가 트렌드의 변화들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또 탈세계화, 자국 중심주의, 블록화, 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KB금융지주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약간 좀 담론이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전에도 경제도 자유화했다가 또 뭐 블록화했다가 그렇죠. 뭐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겪어왔던 최소한 10년, 20년의 과정들은 세계가 같이 협업하고 중국이 이제 싼 물건을 대주고 그렇죠. 뭐 이런 그 소위 평평한 세계였었잖아요. 그게 다시 세계화가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탈세계화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촉발점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서 소득을 많이 벌어들였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샀던 그 시기까지는 사실 균형이 잘 맞았었습니다. 네. 균형이 조절이 잘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미국은 이제 패턴으로 보면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돕고 보조하고 지지하는 국가가 있을 때는 균형점을 잘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가해하려는 형태가 항상 반복적으로 지키려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공격으로서 좀 표출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채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어떤 이제 내수 경제 구조를 그때부터 사실 2010년대부터 결국에는 대외 수지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 경제의 체질로 바꾸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싼 값에 많이 판다는 그렇죠. 관점에서 기술을 더 이제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되는 이제 기술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진화가 됐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기술에 대해서 탈취가 있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바탕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굉장히 강화가 됐었죠. 패권 전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강화가 되는데, 사실은 그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미국이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부터 약간의 혼선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과 궤적을 같이 하는 국가가 아닌 비미국 국가는 모두 다 약간은 좀 공격을 가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었는데, 그것이 슈퍼 301조를 통해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다량 품목에 대해서 EU에 대해서도 사실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232조를 바탕으로, 그때 당시 EU하고 관계도 사실 조금 소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 무역 불균형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트럼프 때야 뭐 우방이고 적이고 없으면 막 찔러대. 우리도 뭐 그런 유탄 몇 개 그렇죠.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계속 패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힘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 스스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철학보다도 이제 정치나 이념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어떤 전반적인 신재생 패러다임 정책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좀 가져오게 됐는데, 그 당시 필요했던 많은 이제 원자재 품목들이 그 중국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관련되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원재료가 필요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신장위구로 신장위구로 그 지역에 또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한테 좀 불이익이면서도
이념은 지키려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형태였고, 최근에는 사실은 그러한 이제 미국을 지지하는 어떤 이념적인 국가들이 좀 약간은 많이 이렇게 소원해진 상태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블록이 조금 더 공고해지고 있는데, 서방의 어떤 전체적인 블록은 미국과 당연히 EU가 연대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독일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가스를 더 이제 많이 가져온다든지 노력은 하지만, 그 기본적인 에너지에 대한 독립화를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을 통해서 가스를 이제 수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은 서방의 어떤 블록 같은 경우는 경제 이치적으로 그냥 가스 가격도 오른 가격에, 비싸면 비싼 가격에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쪽 블록이라고 생각하겠죠. 중국이 아직은 약간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어떤 무기 지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들이 이어지고, 오펙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도 경제적 이념 때문에 오히려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오히려 이쪽 블록에 편입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양다리 전략, 양다리. 그렇죠.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인도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원유를 싸게 사기 때문에 이쪽 이제 러시아 쪽 네. 블록에 좀 편입이 돼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가장 결정적이었던 인도를 또 컨트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와 사이가 안 좋지, 중국이. 지금 사실은 그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중국이 계속 인구 성장이나 이제 많은 인구를 통해서 계속 고속 성장할 때 가장 견제할 수 있는, 패가 될 수 있는 카드 국가가 사실 인도였거든요. 인도를 네. 키우면서 중국을 갖다가 다시 누를 수 있고 이런 이제 계산이 있었는데, 그런 카드가 되는 국가가 이쪽에 있다 보니 제재를 가하면 완벽하게 이제 차단이 되니까 그거를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반복이 되는데, 결국에는 러시아 중국 쪽의 어떤 블록은 표면적으로 우리 하나의 블록입니다라고 강력한 공고한 그런 표출은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은연중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블록은 앞서도 이제 우리 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다 한 번씩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도 겪어봤고, 냉전을 포기하고 세계주의를 해보니까 좋은 물건을 많이 사고 그 소득 가지고 또 소비할 수 있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렇죠. 순환적인 경제도 해봤고,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다 보면 항상 어딘가에서 어떤 경제 권역에서가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축은 하여튼 이제 비미국 국가는 결국엔 미국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 때 사실 국가 우선주의가 이미 되게 강하게 표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에서 사실은 이렇게 블록화로 가는 구간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치와 이념을 도모하는, 안보적인 정치적인 이념을 도모하는 블록끼리 지금은 크게 공고하게 형성이 된 상태고,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 블록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블록은 4, 5년 안에는 깨지기 힘듭니다.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이 블록화에서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막 형성되는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새롭게. 예. 그래서 그런 레짐이 앞으로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앞전에 저희가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네. 이런 블록인 상태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효율성은 이제 기로하는 거죠. 이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좋으면은 저 나라 물건이 비싸도 사는 것이고, 네. 저 나라가 별로 우리랑 안 친하다 그러면 그 나라 물건이 이제 싸더라도 이제 구입하지 않고, 이런 이제 비효율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물가의 불안이나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급, 이제 타이트닝 이런 것들은 과거에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점이 됐다. 그래서 경제 효율성 측면이 사실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출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나 혹은 흑자를 다시 이룬다 하더라도 흑자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